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을 맡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는 작년 2019년도 초에 처음 세계 선정할 때 그때까지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학과 개설부터 시작하면 1년은 채 안 됐는데 이제 1년 넘게 준비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고 있는 말씀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균관대학교는 크게 세계 수준의 AI 핵심 기술 개발, 그다음에 산학협력 활동, 글로벌 역량 강화 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제가 듣는 질문 중에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AI를 잘할 수 있느냐, 뭐 위치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대답에 농담처럼 대답을 했는데 사실 AI를 할 때 솔직히 말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천연자원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사람 갖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우리나라는 가진 게 사람밖에 없다.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은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참 이 AI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이자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위기라기보다는 더 우리나라에 더 좋은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때 우리가 매우 발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이 인공지능대학원 사업을 시작한 거는 뭐 오히려 더 늦은 감도 없진 않지만 참 시적절한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 게 우리가 세계적 기술을 개발을 하고 선도를 하자. 두 번째, 이 인공지능이 현재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뜨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 그 기술이 대단하거나 그 기술이 뭐 처음 보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인공지능 기술이 학문으로서만 끝날 게 아니고 산업체와 연결된 산학 협력이 강화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 앞서가는 나라들과 당연히 우리가 많은 교류, 글로벌 협력이 통해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세계 글로벌의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이제 앞서가는 나라들을 쫓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그 나라들과 더불어서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글로벌 위치를 차지할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 심각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저희 학교 인공지능 대학원을 위해서 크게 주제를 이제 교육, 연구, 해외 협력, 창의 자율, 그다음에 산학 연관 협력 이 다섯 가지 꼭지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학생을 양성을 할 것인가에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교육은 우리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앞에서 말씀하신 많은 책임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핵심은 사람이고요. 사람이라는 뜻은 뭐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럼 거기서 말한 능력이 뭐냐라는 거는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 창의력, 생각하는 힘, 배우는 힘.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다 말씀하신 바로 그게 교육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연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연구가 과연 인공지능 굉장히 브로드한 연구인데 그 연구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나. 물론 저희는 인공지능 대학원이라 하면 인공지능의 코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고요. 거기에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고민해서 저희 연구 주제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협력 또 창의 자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그런 창의 자율을 어떻게 우리가 프로모션을 할 것인가의 고민.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산학 연관 합쳐서 어떻게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 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현재 뭐 간략한 학생 모집이나 현황, 저희 학과 현황인데요. 저희는 이제
50명씩 모집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60명씩 모집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 합쳐서 지금 현재 재학생이 한 80명 정도 재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입학할 학생들을 또 한 15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되면 한 90명 정도가 될 것이고, 내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한 100명 졸업하는 학생도 있고 하니까 100명, 150명 뭐 그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현재 14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14분이 어떠한 연구는 AI 코어뿐만이 아니라 AI의 그 핵심 위한 뭐 하드웨어부터 다양한 분야 참여하시는 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크게 이제 멀티모달, 익스페더티브, 제너레이티브, 액셔너블 해서 4가지 주제를 잡았고요. 멀티모달이라 함은 인공지능에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 다방면의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스스로 분석하고 인지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익스페더티브는 빠른 인공지능입니다. 알고리즘이 빠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은 다 소프트웨어고요. 그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하드웨어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서포트 없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거는 어렵다, 좀 더 나가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굉장히 큰 서버 기반의 인공지능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도처의 모든 물건들이 지능을 갖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페더티브 두 번째 주제에서는 빠르고 가벼운 그런 인공지능을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고요. 제너레이티브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학습하고 자기 스스로를 개선하는 더 진화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네 번째 액셔너블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실제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진 어떠한 기계가 실제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행동하는 것은 또 많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판단과 행동이라는 건 다른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가진 어떤 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행동하는 그 부분에 필요한 지능들, 그 기술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A라는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메가 해서 앞에 4글자를 합쳐서 메가라는 메가 AI라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은 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연구 주제를 잡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진행한 1년 동안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공지능 대학원이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정부의 지원금, 학생에 대한 지원, 훌륭한 교육, 글로벌 산학 프로그램, 좋은 논문,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인지 결과인지 많이 헷갈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의 결론은 사람으로 귀결이 됐어요. 사실 앞에서 말했던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결과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수를 모으고 훌륭한 학생들을 모아서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인 거고, 그 사람, 좋은 학생 혹은 훌륭한 교수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을지, 모집할 수 있을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생이란 누군가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초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 이러한 많은 학생들보다 결국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책임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생각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은 AI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워낙에 빨리 바뀌어요. AI 기술은 사실 5년 전 기술을 지금 쓰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산학협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회사에 대해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건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받고 싶어하는 거, 또 회사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 또 학교가 회사한테 줄 수 있는 거, 학교가 받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그 니즈와 우리 줄 수 있는 것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워낙에 빨리 바뀌는 이 시점에서 역시 회사와 학교의 관계도 굉장히 빨리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산학협력 모델을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AI 시대에서 변화하는 기술과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쫓아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들고요. 이 점은 학교와 회사가 갖고 있는 공통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거를 학교는 회사에서 찾고 회사는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탑티어 컨퍼런스에 좋은 논문을 썼다. 훌륭한 일이죠. 네, 훌륭한 일입니다. 과연 그 논문을 쓴 거를 우리가 좋은 연구라고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도 무지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연구가 나쁜 연구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연구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한테 필요한 연구 또는 이 세계의 이 기술의 발전을 초래하는 연구, 바로 우리 기술적 바틀렉을 찾아내고 또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그 필요한 그 기술을 찾아내서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 바로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우리가 현장과 또 실제로 우리 이 시대에서 찾아내는 그 리퀘어먼트 찾아내는 연구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비로소 진짜 의미 있고 중요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좋은 논문 써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친구들이 그러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는 거, 그거가 정말 우리 대학원에서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